안녕하세요, 배우 지일주입니다. 이번에 카카오 프로젝트 지일주와 철학하기 100일을 함께한 사람이고요. 지금 이 녹화를 기점으로 94일 차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프로젝트가 끝날 쯤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규모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영상으로나마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분들과 소통하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급하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이제 군대에서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체를 알게 되면 사람이 되게 우울해진다. 궁금한 거예요. 왜 대체 얼마나 우울해지길래 그런가. 마침 또 군대에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니체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신앙 생활을 해왔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가 돼서 이제 생활에 나갔는데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자체가 우리가 평소 많이 접했던 성경에서 예수가 갔던 길을 자라투스트라가 니체식으로 바꿔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니체만의 또 다른 해석, 이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 매우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책을 접하기 이전까지는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기만 했던 제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른 철학자들은 누가 있나,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글들이 있나 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나 대본을 볼 때 이 작가분은, 이 연출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 배우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했을까? 그 대사의 전사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왜라는 질문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라던가 시나리오나 대본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거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게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철학에서 나온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해 봅니다. 네. 저는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 모습은 뭘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기 매우 어렵잖아요.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나는 되게 밝은데 이 사람하고 있을 땐 되게 조용해지고 막 그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배우 지일주로서 대중분들과 만날 때는 조금은 차분한 느낌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랑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조금 많이 까불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제 공연을 보러 오시고 퇴근길에서 만나셨던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되게 조용하실 줄만 알았는데 되게 인싸력이 있어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져가고 싶은 배우 지일주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되게 편한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형 혹은 오빠 같기도 한 존재이면서 마냥 가볍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를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지일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들이 마냥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전 제 이름 뜻을 그렇게 생각해요. 연못 지자에 한 일자에 그루터기 주자, 나무 밑둥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뭔가 연못에서 목을 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루터기에서 앉아서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혹은 저를 작품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직까지 작품을 가리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만나면서 배우로서 조금 더 점진하고 싶고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작품을 선별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고요.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물론 저도 상대 여성 배우분들에게 이제 데이트 폭력남으로 나올 때나 스토커로 나올 때나 뭐 이럴 때 저 역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나쁜 캐릭터일 때는 최대한 그 캐릭터의 감정과 마인드에 이입을 해서 연기를 해야 그 작품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그 인물을 보고 화를 내실 거고 저 아닌 다른 인물에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혼자 밥을 먹을 때라던가 커피를 마실 때라던가 뭐 멍 때릴 때라도 그 캐릭터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래요. 여기서 철학이 나오네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캐릭터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나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근본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에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의 전사라던가 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좋은 작품,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중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작년에 제가 서양 철학사 스터디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함께 하시면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쨌건 이 철학이란 학문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같이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저는 그냥 신이 나가지고 100분이 금방 찼네? 그럼 늘릴까요? 하면서 300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늘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카카오 프로젝트 100에서 매니저로서 이 글을 다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어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많이 신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앞으로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리 꽁고 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기 검열. 제가 쓴 글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 글로 적어도 괜찮은가 라는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생 자료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두려움도 조금 있었고, 네. 그래서 조금씩 쓰고 생각하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 카카오 프로젝트가 이제 바칼로레아 질문 50가지와 나에 대한 질문 50가지 두 가지였는데 저는 오히려 바칼로레아 질문을 되게 재밌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해도 될까? 어디서부터는 얘기하면은 과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적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바칼로레아 질문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 현저히 짧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는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과연 나는 객관적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 그때 이제 글을 적으셨던 분 중에 책날개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소통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글인가 봤더니 그분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 되게 저 스스로 반성했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에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 되게 또 다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조금 더 시야가 넓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철학적인 질문들이라던가 개인적인 질문이라던가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봤을 때 약간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라온 글이지만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는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역사는 인간에게 오기도 하고 인간에 의해 오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인생 자체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성향이 된 것 같아요, 저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했던 질문 중에 인간은 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에 있어서도 저는 먼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글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제가 명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뭐라 그랬나요, 제가? 죄송해요. 실은 제가 적었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지 않잖아요. 네. 짧다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 저라서 제가 썼던 것들을 뽑아주셔서 이제 보는데, 우리는 왜 아름다움에 끌리는 걸까요? 라는 제목에 대한 답글을 나름 길게 썼네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여전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그 아름다운 것을 소중히 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섣부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확실히 모른다라고 해서 마냥 침묵하기만 하는 건 비겁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겁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을 그냥 마냥 소홀히 넘기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과연 침묵하기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동양 철학을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요. 많이 공부하지 못했는데 공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많이 접하지 못해서 많이 거론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장자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장자의 소유유라는 책에 보면 공과 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지대넙얏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들었었어요. 듣고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소유유라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었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약간 동화 같은 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고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많이 공부를 못해서 좀 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양 철학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서양 철학인 것 같고, 동양 철학은 이 물의 흐름을 잘 타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지는 게 저는 동양 철학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전까지 제 목표를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흐름을 잘 타는 것,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으로 동양 철학을 조금 공부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윤님께서 불공평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굳이 삶을 지속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스스로 있으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되게 힘든 일도 있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불공평하고 힘든 일도 매우 많을 텐데, 그래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들을 위해서 이런 힘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가족이 저에게 그런 웃을 수 있는 에너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힘든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니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니체의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보면 우리는 위버맨시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위버맨시가 잘못 번역되기로 초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니체의 또 다른 저서 중에 하나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 중에 정말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린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회를 발전시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불공평한 세상일지라도 조금 더 아름다운 사회,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게 넓게 보면 후대겠지만 직접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내 아이들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평한 세상에 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힘든 것들을 견뎌내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런던님. 네.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지일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시나요? 두 가지, 아니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멍을 때립니다. 네. 저는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잠시 내 삶을 멈추고 멍 때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지?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는 게 생각보다 꽤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물론 저도 매일은 못 써요. 매일 쓰진 않고 일주일에 뭐 많게는 두세 번, 적게는 한 번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글 쓰는 거, 시나리오 쓰는 작업을 가끔 하다 보니까 커피숍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 쓰기 직전에 항상 일기장을 펼치고 일기를 먼저 써요. 보통 일기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되게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있게 되고 일기를 쓰게 돼서 제 일기장은 보통 힘든 일이 되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럴 때 일기를 쓰다 보면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핑하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느린 속도 속에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혹은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기를 쓰는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 마지막쯤에는 희한하게 일주야 힘내자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화이팅,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되고 제 고민들과 힘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본받을 만한 사람, 저의 롤 모델 혹은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제 고민을 얘기하는 순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지원님께서 지일주 배우님에게 노력의 목적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저의 그 허세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길 바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지켜보시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철학 스터디 모임을 찾아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 가장 좋았던 게,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선생님 수업보다 수업하기 전에 10분 동안 서로 질문하고 답하던 시간이 제일 좋았었어요. 그때 했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인간은 성선설적인가 성악설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할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질문이,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냇가에 어린아이가 빠져 있을 때
당신이 그 옆을 지나간다면 당신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자유롭게 나눴었는데 그때 나왔던 답변들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누구든지 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재미있었고, 그런 반면 내가 그 아이를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 과연 나는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들도 너무 좋았었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모임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런 게 힘들다라 그러면 이제 책을 읽는 것일 텐데, 철학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려고 도전했다가 덮은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쇼펜하우어 아저씨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책은, 이 책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책은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 받침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 장자의 소유유란 책은 되게 얇거든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같은 경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신 분이신데, 그 책도 되게 얇아요. 그리고 심지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프리드리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심지어 양장본은 더 두꺼워요. 그런데 저는 이 철학책은 번역을 누가 했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 책은 어느 출판사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빨간색 표지의 양장본이 있어요. 책이 조금 비싸요. 2만 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책이 번역이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철학책은 누가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읽기 되게 싫어질 수도 있는 책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빨간 표지의 양장본 되게 추천하고요. 그냥 천천히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글을 내 인생 혹은 내 생각과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철학을 정말 접하고 싶으시다면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시고 프리드리 니체의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약간 지루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하면서 제 개인 일을 핑계로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는 시간도 되게 재밌었고 뜻깊었었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못하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던 분들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느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그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그때도 부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일 동안 부디 행복한 철학하기였길 바라며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이 되셨길 바라며 지일주였습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 한 거를 가지고 책을 내기로 했어요. 다 드리지는 못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 드리진 못하고 10분 정도 저희가 이제 뽑아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김런던님, 윤님, 안녕님, 책날개님, 책날개 하트님, 이렇게 4분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WU님, 지원님, 정유진님, 묘님, HMY님, 퍼플님, 총 10분에게 저희가 책이 발간되면 제 사인과 함께 책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직접 만나서 전해드릴까 해요. 네, 아무튼 10분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책 나오면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